이 미쉐린 담당자도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휠하고 타이어를 분리할 필요도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될까? 네, 안녕하세요. 내려모카 김한영입니다. 자동차 이제 전기차가 됐으니까 엔진 오일 넣을 필요도 없고 기름도 안 넣어도 되는데 타이어 공기는 왜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른 물건들은 사실 타이어처럼 이렇게 곤란한 물건이 없죠. 나머지는 DIY로 그냥 갈아 끼면 됩니다. 엔진은 조금 어렵겠다. 그런데 타이어만큼은 그렇게 안 돼. 무조건 카센터를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타이어 꼈어, 공기압 넣어, 그러면 끝나나? 끝나지가 않죠. 왜냐면 이 휠을 일단 빼야 돼. 빼는 거 자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휠에서 타이어를 분리해야 되죠. 새 타이어를 휠에 끼워야 되죠. 거기다 공기압을 맞춰야 되죠. 휠 밸런스 기계에다 넣고 이 휠 밸런스를 납을 때려 넣어갖고 그걸 맞춰야 됩니다. 휠 밸런스를 맞추지 않으면 이 타이어를 끼우면 차가 어떻게 돼요? 쭉 가다가 시속 80km 넘으면 핸들이 두두두두두 이렇게 흔들린다 그러죠. 차를 운전할 수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이어를 제대로 끼우려면 결국에는 카센터를 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카센터 입장에서도 힘들지. 아니, 그 차에 있는 휠은 18인치인데 17인치 휠에 스노우 타이어를 갖고 왔어. 그러면 여기 있는 18인치에 있는 걸 빼서 거기 있는 이 센서를 빼고 그걸 17인치 휠에다 끼고 그리고 17인치 끼우고 공기압 맞추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지간하면 정말 피곤한 일이에요. 그런데 타이어가 공기를 넣지 않는 형태다, 이 공기 안 넣는 타이어, 이런 거 나오면 너무 좋죠. 일단 공기가 없으면 타이어가 터질 일도 없잖아요. 저희가 매번 얘기하는 거 있죠. 이 겨울이 되면 공기압을 맞추셔야 됩니다. 여름 되면 또 맞추셔야 돼요. 이런 거 맞출 필요도 없죠. 공기압 자체가 없으니까 뭘 맞출 게 어딨어. 굳이 휠하고 타이어를 분리할 필요도 없어요. 애초에 이 휠하고 타이어가 한 세트로 나옵니다. 휠 밸런스를 맞출 필요도 없어. 왜냐면 밸런스가 이미 맞아. 휠 밸런스라는 건 뭐예요? 이 휠하고 타이어하고 둘의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휠 밸런스라는 걸 맞추는 거지, 애초에 이게 한 세트로 돼 있으면 휠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카센터를 그냥 갈 필요가 없어요. 쿠팡 배송으로 비공합 타이어 하나 딱 주문해서 그냥 집에서 이렇게 너트 그냥 슬슬슬 풀어 슬슬슬 해서 딱 끼우면 끝납니다. 이거 간단하죠. 겨울에 윈터 타이어를 교체해야 되는데 이거 교체할 때 휠 사이즈가 안 맞으면 어떡해요?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죠. 전체 직경만 알고 있고 내가 무슨 차 타요? 이렇게 하면 그 차에 맞는 걸 그냥 인터넷으로 받아서 끼우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 타이어 회사들 입장에서는 꿀이죠. 그래서 타이어 회사들 다 이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에어리스 타이어라고도 하고 비공합 타이어라고도 하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한국 타이어 당연히 있죠. 이거 보시면요, 제가 지난번에 직접 보고 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안타깝게도 이건 다 콘셉트죠. 일반 도로용 콘셉트도 있고 실제 양산 버전도 있습니다. 현대차의 자율주행차에 이런 콘셉트가 들어갔어요. 근데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아마 이게 세계에서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이 미쉐린과 DHL이 협업을 해서 실제 배송 차량에 이 비공합 타이어를 끼우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원래는 2024년에 GM과 함께 비공합 타이어를 내놓겠다라는 게 미쉐린의 설명이었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2024년 그게 되겠어? 라고 했는데 이게 1년이나 앞당겨서 갑자기 이 뉴스가 나와서 이 미쉐린 담당자도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이 세상에. 미쉐린 업티스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싱가포르에서 DHL 배송 차량에 첫 장착을 했다. 잠깐, 싱가포르? 다른 나라면 모르겠는데 싱가포르 라고 하니까 약간 납득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싱가포르의 크기는 사실 서울보다 조금 큰 정도죠. 싱가포르 하면 그냥 서울 생각하면 대충 비슷합니다. 그러면 요 안에서 돌아다니는 DHL 해봤자 얼마나 빨리 달리겠어? 해봤자 얼마나 멀리 가겠어? 그러면 비공합 타이어 한번 시험해 볼만 하네 하고서 시험을 한 것 같죠. 지난 1월 10일부터 개시했다고 하고요, 올해 말까지 50대의 DHL 차량에 이걸 장착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 사실 싱가포르라는 좀 작은 공간이긴 하지만 이게 정말 가능할까 반신반의하죠. 미쉐린 말은 타이어가 터지지 않으니까 이 타이어 터짐으로 인해서 운휴 시간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어 갈아 낄 때 시간이 꽤 걸리는데 이 타이어 요 조그만한 부품 하나 때문에 이 트럭 전체, 이게 얼마짜리 트럭인데 이렇게 비싼 트럭을 결국에 전체를 못 쓰게 되니까 리스는 지금 오늘도 계속 내고 있는데 차에서 정말 작은 부품이 고장나면 이 비용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타이어가 터지지 않는다, 이게 운송회사에서는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 어떤 식으로 설명이 있냐면요, 타이어 휠이 일체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이렇게 빼서 그냥 갈아 끼우면 그냥 바로 작동하는 그런 방식이다. 굳이 밸런스를 맞추거나 굳이 공기를 넣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설명은 바퀴의 견고함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편안한 승차감과 안전을 보장한다. 편안한 승차감이 가능할까? 가능할지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그래서 에어리스 타이어를 쓰게 되면 타이어가 손상이 돼서 타이어가 터지거나 찢어지거나 해서 중간에 폐기되는 타이어들,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재활용할 타이어를 일단 줄이고요, 그리고 재활용 자체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게 이 설명인데요,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더 보시죠. 예, 사실 비공합 타이어, 에어리스 타이어 얘기가 나온 건 이게 처음이 아니죠.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한국 타이어도 이런 거 내놨고, 굿이어도 이런 거 내놨고, 이게 뭐 벌써 10년도 넘은 얘기인데 왜 이제야 비공합 타이어가 나오느냐. 문제는 이 비공합 타이어가 생각보다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니, 모양 다 나와있네,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되지가 않아요. 생산 비용 비싼 거는 둘째치고 내구성을 확보하는 게 말도 안 되게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왜냐, 보통 이제 자동차 공차 중량은 1.5톤 정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 사람이 가득 차면 그럼 2톤은 쉽게 넘습니다. 이 타이어 입장에서는 모든 바퀴가 균일하게 무게를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각각이 1톤에서 2톤 정도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고무가 1톤을 지탱하려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1톤으로 누르게 되면 찌그러지게 되겠죠. 뭐 찌그러진 게 한쪽으로만 있으면 뭐 그래도 괜찮아. 바퀴는 구르잖아요. 이 면만 놓고 봤을 때 바닥에 찌그러졌던 면이 구르면서 펴지고 펴졌던 면은 구르면서 다시 찌그러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시속 110km로 달린다 그러면 여기 있는 바퀴 전체 면이 다 1초에 1000번 이상 찌그러졌다 펴졌다를 하는 겁니다. 사방이 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열을 받게 되죠. 다행히 이 처음에 공기를 넣는 건 진짜 천재적인 발명이었죠. 던롭씨가 공합 타이어를 처음으로 발명할 때 그 공기를 넣는다는 발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뭐 당연한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그 생각을 했노? 이런 생각이 들죠. 공기를 그 안에 채우잖아요. 근데 공기 같은 경우는 공기가 짜부러지면 일반적인 고무가 짜부러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일반적인 다른 물건들이 짜부러지면 짜부러졌다 펴졌다 하면서 거기서 열을 어마어마하게 받겠죠. 근데 공기는 전혀 달라요. 일단 열 자체도 적게 받고 그러면서 이 안에서 대류를 하면서 열을 잘 분산시키고 확산시키죠. 이 공합 타이어는 열을 어지간히 받아도 열이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지 않고 만약에 이게 터지지만 않으면 10만 킬로까지는 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비공합 타이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주행하나. 이게 찌그러지는 면은 똑같이 찌그러집니다. 오히려 좀 더 찌그러지는 것 같아요. 타이어가 도로에 만나는 이 트레드 면이라고 하는데 이 트레드 면하고 휠을 연결하는 이 중간에 공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고무 아니면 뭐 다른 플라스틱 다른 소재가 이렇게 막대처럼 쭉 나열돼 있잖아요. 이게 고체 재료니까 이 공기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 안에서 대류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찌그러졌다 높였다 1초에 1000번 이상을 했을 때 이때 열이 흐르지 않고 열이 그 안에 갇히게 되죠. 그러니까 열을 받게 되면 고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열이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프트 같은 걸 하게 되면 타이어가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 고무에다가 불을 붙이면 고무가 이렇게 녹아내리는 것처럼 이 타이어도 뜨거워지면 그냥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열이 이렇게 타이어에서 발생하게 되면 타이어는 금방 못 쓰게 되죠. 그리고 이 비공합 타이어의 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이 부분도 역시나 금방 못 쓰게 됩니다. 일단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는 것보다도 내구성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연비가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타이어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열이 발생하잖아요. 이 열을 빨리 식히는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형태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덮여 있지 않고 뚫려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에너지가 전부 열 에너지가 돼서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구름 저항이 커집니다. 찌그러졌다 펴졌다 찌그러졌다 펴졌다 할 때마다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을 밖으로 빼야 되니까 결국엔 그게 다 구름 저항이 돼요. 공합 타이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합 타이어는 구르면 구를수록 열이 발생하고 열이 발생하면 그만큼 타이어가 빵빵해집니다. 직경이 더 커져요. 그러면서 마찰력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거리를 달리면 이 공합 타이어는 연비가 오히려 좋아져요.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 물론 그게 좋은 건가? 그렇게 되면 제동도 잘 안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걸 운행하는 입장에서는 비공합 타이어를 써보니까 현장에서 써보면 이상하게 연비가 나쁘다, 이상하게 오래 못 쓰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뭐 안 좋은 얘기만 너무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비공합 타이어 안 쓰게 될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전기차는 엔진 오일을 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3만 킬로가 됐든 5만 킬로가 됐든 아예 카센터를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데 타이어는 매번 바꿔야 되죠. 이 공기압도 매번 측정해야 돼. 그래서 전문가들 보기에는 이 타이어가 전기차의 가장 큰 불편 요소다, 전기차에서 이걸 다 제거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할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상업용 트럭 사고의 60% 정도가 타이어로 인한 것이라는 통계 결과도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당연히 비공합 타이어를 만드는 거, 이거 필연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 비공합 타이어를 적용한 사례가 지금 처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완전 처음은 아니에요. 한국 타이어가 지난번에 현대차하고 선보였던 이 비공합 타이어, 이거 좀 제한된 환경이긴 하지만 실제로 사용됐습니다. 이 공장 안에서 돌아다니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 여기에 이 비공합 타이어를 썼어요. 그게 그럴만한 게, 자율주행 자동차다 하면 당연히 자율적으로 해야죠. 차가 스스로 가고 스스로 서고 알아서 충전하고 그걸 스스로 다 해야지 그게 자율이지, 엔지니어가 막 엔진 점검하고 타이어 공기압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따로 있으면 그럼 그 자율주행차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타이어에 대해서 관리가 없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자율주행에서는 비공합 타이어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실제로 뭐 이게 승차감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속도 같은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비공합 타이어가 대세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되진 않겠죠. 일단 저희가 타는 승용차는 비공합 타이어 도입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비공합 타이어를 적용하기 정말 어려운 부분은 자동차가 얼마나 무거운 차를 운행하도록 하는가, 이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겁니다. 2톤 정도의 자동차를 시속 150km로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직 비공합 타이어는 좀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도 오르고 내구성도 떨어지고 여러가지 문제로 아직은 어렵다. 시속 50km 정도로 느리게 달리는 자동차, 뭐 자율주행 버스,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으로 조금만 더 가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DHL과 미쉐린이 손을 잡고 이렇게 타이어를 새롭게 비공합 타이어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 이거 처음으로 상업적인 환경에 도입하게 된 건데요. 앞으로 이게 더 많은 차에 적용하게 될지, 아니면 테스트해보니까 아직 멀었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석의 휠을 이렇게 하나로 돼 있으면 연석이 휠 긁어버리면 어떡하죠? 연석의 휠을 긁으면, 지금은 휠이 금속이어서 막 긁히면 막 마음 아프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전체가 고무로 돼 있으면 이거 뭐 좀 긁힌다고 그렇게 마음 아플 것 같지 않은데 그냥 갈아 끼우면 되지 뭐. 그렇게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니긴 하네. 왜냐면 디자인이 안 예뻐. 내 차에 이게 들어오는 걸, 그걸 상상하고 싶진 않아. 하다못해 렌터카를 빌렸는데 이런 게 껴져 있으면 맘 상할 것 같은데, 원하지 않아도 흘러가는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 그런 거 해야 되겠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미래 자동차 기술, 이런 거.